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머리로는 아직 이별을 결심하지 않았는데 가슴 한켠에서 먼저 알아채버리는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그 직감. 이런 직감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쌓여온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혹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순간들이요.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혼자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아닐까 불안해하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우리는 함께 그 순간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답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것인지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이에요. 혹시 지금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신호, 설렘이 사라지는 순간. 사랑이 변하는 첫 번째 신호는 설렘의 소멸입니다. 그 사람의 전화가 왔을 때 예전처럼 가슴이 뛰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죠. 통화 중에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 하면서 대충 맞장구만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알림이 뜨면 즉시 확인했는데 이제는 나중에 봐야지 하고 미루게 돼요. 답장도 늦어집니다. 바빠서가 아니라 그냥 답하고 싶지 않아서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고민되고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귀찮아지는 거죠. 만날 약속을 잡을 때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언제 볼까? 하고 먼저 물었는데 이제는 상대방이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요. 심지어 약속을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번 주는 좀 바빠서 다음 주에 보면 안 될까 같은 핑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 설레지 않습니다. 예전엔 데이트 전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대됐는데 이제는 또 만나야 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옷을 고를 때도 예전처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뻐 보이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진 거죠. 만나서도 어색합니다. 함께 있는데도 편안하지 않고 뭔가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게 느껴져요. 침묵이 불편합니다. 예전엔 말이 없어도 편안했는데 이제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괜히 날씨 얘기를 꺼내고 의미 없는 대화로 그 침묵을 채우려고 해요. 하지만 그런 대화조차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또다시 어색한 침묵이 찾아오고 시계를 보게 되고 언제 헤어질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손을 잡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손일 뿐이에요. 스킨십이 의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포옹도 키스도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아요.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지
진심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죠. 사진을 찍을 때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자연스럽게 함께 찍었는데 이제는 따로 찍게 돼요.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억지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진을 SNS에 올리고 싶지 않아집니다. 데이트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아요. 예전엔 만나고 나면 하루 종일 행복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피곤하고 지친 느낌이 들어요. 오늘 왜 만났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다음 약속을 잡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다음엔 언제 볼까? 하는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너무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설렘이 사라졌다는 건 무언가 변했다는 신호예요. 두 번째 신호, 비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커플들을 보면서 우린 저렇게 웃지 않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 커플이 깔깔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어색한 침묵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죠. 드라마나 영화 속 연인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랬었는데 하고 과거를 떠올려요. 처음 만났을 때, 처음 손을 잡았을 때, 처음 키스했을 때의 그 설렘을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예전 우리의 카톡 대화를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보고 싶어, 사랑해, 오늘도 너무 행복했어. 같은 말들이 자연스럽게 오갔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밥 먹었어? 응, 잘자 같은 사무적인 대화만 남았지만요. 사진첩을 넘기다가 예전 사진들을 보면 가슴이 아립니다. 사진 속 우리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눈빛이 달라요. 미소가 달라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우리 언제 이렇게 변한 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사귀기 시작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더 심해집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그 설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애틋함.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는 것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도 이즈음입니다. 연애 중인데도 다른 이성에게 끌리는 마음이 생기거나 관심이 가는 거죠. 만약 내가 싱글이었다면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이 주는 자유로움에 놀라게 돼요. 이별하면 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네 같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죠.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나쁜 사람인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지는 것도 신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더 나다운 것 같고 더 숨쉬기 편한 거예요. 친구들과 있을 때가 더 즐겁습니다. 그 사람과 단둘이 있을 때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웃고 더 행복해요. 친구들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자랑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불평을 늘어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요즘 우리 좀 안 좋아, 헤어질까봐 같은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보기도 하죠.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내 마음을 확인하려는 거예요. SNS에서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게시물을 더 이상 올리지 않게 돼요. 커플 사진도, 데이트 인증도, 기념일 축하도 없어지죠. 그 사람이 올린 게시물에 댓글이나 좋아요를 남기는 것도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엔 자동으로 했던 행동들이 이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할 때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너희 남자친구 진짜 괜찮은 것 같아 같은 말을 들으면 예전엔 뿌듯했는데 이제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사람의 성공이나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기 어려워집니다. 예전엔 내 일처럼 기뻤는데 이제는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죠. 미래를 상상할 때 그 사람이 없습니다. 1년 후, 3년 후, 5년 후를 그려볼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포함되지 않아요. 혼자인 내 모습을 혹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런 비교와 상상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세 번째 신호 몸이 먼저 아는 순간, 흥미롭게도 우리의 몸은 마음보다 먼저 알아챕니다. 머리로는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스킨십이 불편해집니다. 그 사람의 손길에 더 이상 설레지 않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포옹을 할 때도 몸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갑니다. 예전엔 그 사람 품에 안기면 모든 게 편안했는데 이제는 언제 떨어져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을 맞추지만 거기에 감정이 실리지 않아요. 그냥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거죠. 함께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같은 침대에 있어도 거리를 두게 되고 등을 돌리고 자게 되고 상대방의 체온이 불편하게 느껴져요. 예전엔 껴안고 자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혼자 자는 게 더 편해요. 목소리도 변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차갑게 변하거나 피곤한 듯한 톤으로 말하게 돼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눈을 마주치지 않게 됩니다.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던 것이 이제는 어색하고 다른 곳을 보면서 이야기하게 돼요. 핸드폰을 보거나 밖을 보거나 그 사람의 눈을 피하는 거예요. 미소가 사라집니다. 그 사람을 볼 때 자동으로 미소 짓던 것이 멈추고 억지로 웃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억지 미소가 얼굴 근육을 피곤하게 만들죠. 몸이 긴장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게 이완되던 몸이 이제는 긴장하고 어깨가 굽고 호흡이 얕아져요. 무의식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 자주 한숨을 쉬게 됩니다. 본인도 모르게 나오는 한숨이 관계의 무게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냄새에 대한 반응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그 사람의 향수나 채취가 좋았는데 이제는 그냥 냄새일 뿐이에요. 혹은 싫어지기도 하죠. 식욕도 변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을 때 예전처럼 맛있게 먹지 못해요.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고
빨리 끝내고 싶어져요. 수면 패턴이 흐트러집니다. 관계에 대한 불안과 고민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거나 악몽을 꾸기도 해요. 밤에 자다가 깨서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죠. 두통이나 속쓰림 같은 신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거죠. 스트레스가 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 자신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예전엔 연애할 때 표정이 밝아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지쳐 보이고 우울해 보여요. 내가 왜 이렇게 생기가 없지 하고 놀라게 되죠.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지친 느낌이 들어요. 관계가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빼앗아가고 있는 거죠. 친구들이 알아챕니다. 너 요즘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그 같은 말을 듣게 돼요. 표정과 분위기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신체적 신호들은 우리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마음은 아직 인정하지 못해도 몸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하면서 다른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가 끊기는 순간, 관계가 변하는 가장 명확한 신호는 대화의 변화입니다. 깊은 대화가 사라집니다. 예전엔 밤새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뭐 했어? 별일 없어. 같은 의례적인 대화만 오가죠. 서로의 마음이나 생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진심으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듣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응응하고 대답하지만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죠. 내 이야기를 할 때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모든 걸 다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중요한 일도 굳이 말하지 않게 돼요.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고 귀찮게 느껴지거든요. 대화 중에 자주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너무 불편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느껴지지만 정작 할 말은 없죠. 농담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전엔 함께 웃었던 것들이 이제는 웃기지 않고 오히려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돼요. 장난인데 왜 그래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어. 같은 말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말다툼이 잦아집니다. 사소한 것에도 짜증이 나고 작은 의견 차이도 큰 싸움으로 번지곤 해요. 넌 맨날 그래. 너도 마찬가지잖아. 같은 비난이 오가죠. 싸울 때 나오는 말들이 점점 날카로워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고 인격을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모양이지 같은 말까지 나오기도 하죠. 싸우고 나서 화해하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예전엔 금방 풀렸는데 이제는 며칠씩 연락이 끊기기도 해요.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고 사과하고 싶지 않은 거죠. 화해를 하더라도 진심이 아닙니다. 미안해하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안하지 않아요.
그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하는 거죠. 대화가 공격과 방어의 패턴으로 변합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은 변명하거나 반박하는 식이 되어버려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한 거죠. 우리 이야기 좀 하자는 말이 무거워집니다. 진지한 대화를 하자는 제안 자체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져요. 지금 꼭 해야 해? 나중에 하면 안 돼? 하면서 미루게 되죠. 전화 통화 시간이 짧아집니다. 예전엔 1시간씩 통화했던 것이 이제는 5분도 채 안 돼서 끊게 돼요. 나 좀 바빠 다음에 얘기하자 하면서 빨리 끊으려고 하죠. 메시지 답장도 늦어지고 짧아집니다. 긴 문장으로 정성껏 답하던 것이 이제는 이응 키읔 같은 짧은 답변만 보내게 되죠. 이모티콘도 사라집니다. 예전엔 하트나 웃는 이모티콘을 자주 보냈는데 이제는 텍스트만 보내요. 사랑해라는 말이 어색해집니다. 말하는 것도 듣는 것도 부담스럽고 형식적으로만 느껴져요. 그래서 점점 그 말을 하지 않게 되죠.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 귀찮아집니다. 예전엔 밤새 이야기 들어주고 위로했는데 이제는 빨리 끝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어쩔 건데? 같은 냉담한 반응이 나오기도 하죠.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어떻게 할까? 같은 질문에 나중에 생각하자 하면서 애매하게 넘기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으려고 해요. 대화 후에 기분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예전엔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졌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답답하고 피곤해져요. 왜 이야기했지 말 안 하는 게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죠. 결국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연락도 줄이고 만남도 줄이고 말을 섞지 않으려고 해요. 그게 더 편하니까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순간 사랑이 식어간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우선순위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이 아니게 되는 거죠. 약속을 잡을 때 그 사람보다 다른 일정을 먼저 고려합니다. 친구 약속, 회식, 심지어 혼자 쉬는 시간도 그 사람과의 데이트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져요. 그 사람의 중요한 날을 잊어버립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을 깜빡하거나 기억하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게 돼요. 아, 미안 깜빡했어 하고 가볍게 넘기죠. 데이트를 자주 미룹니다. 다음 주에 보자, 나중에 시간 되면 이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만남이 계속 연기되죠. 만날 때도 시간을 짧게 잡습니다. 하루 종일 함께 있던 것이 이제는 밥 한 끼, 커피 한 잔으로 줄어들어요. 나 좀 일찍 가봐야 해 하면서 빨리 헤어지려고 하죠. 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가 귀찮아집니다.